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각사 안지원입니다. 네. 시장이 계속 비슷한 모양새인데 오늘은 많이 반등했어요. 네, 뭐 어제 이렇게 빠졌다가 오늘 다시 올렸다가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네요. 오늘은 뭐 저기 예를 들어 가치주들, 소위 말하는 밸류업 관련 그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쫙 끌어줬는데 이게 폭이 그렇게 넓진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종목수 등이 시장 전체를 올리는 분위기는 아니라서. 뭐 오늘 밸류업도 올랐고, 뭐 반도체가 오늘은 특히나. 그렇죠. 어제 많이 빠졌었으니까. 급등주가 뭐 한두 개 나온 게 아니에요. 전력기기는 뭐 워낙 많이 올랐는데, 오늘 또 추가로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1.3% 올랐고요. 코스닥이 0.3% 정도 올랐는데 오늘 뭐 하이닉스가 5% 올랐고 삼성전자가 1.4% 올랐으니까 그 두 개가 좀 많이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소부장 중에서도 굉장히 급등이 많이 나왔어요. 오랜만에 이 미국 공장 투자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같이 좋았습니다. 뭐 업종별로는 이제 운수장비에서 현대차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4.6% 올랐고 기아도 4.8% 올랐습니다. 뭐 우선주들도 뭐 4에서 6%씩 많이 올랐고 뭐 오늘 뭐 금융주들도 마찬가지로 저폐 비할주들 오늘은 좀 반등이 있었고요. 그동안 너무 조정을 많이 받았었는데 오늘 또 뭐 밸류업 빨리 앞당기겠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총선 때를 기점으로 조금 뭐 세론을 있지 않을까 가능성은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은 많이 맞춰졌다는 느낌이 드는 게 이제 그 공매도 금지한 게 잘 됐고 그래서 외국인 돌아왔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서 그건 전 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공약상 비슷하게 계속 뭔가가 나오는데 일단은 공약이 좀 많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지나고 가서 봐야 돼서 일단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신상에 좋지 않겠는가 일단은. 그 얘기 저도 봤는데 뭐 한 가지 이제 경제적인 결과를 하나의 변수로 설명을 하려는 건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이슈긴 하죠. 그리고 오늘 뭐 전기전자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기타 반도체도 많이 올랐지만 변압기가 오늘은 장난 아니었습니다. 일진전기가 21% 급등했고요. LX 일렉트릭이 14%, 효성중공업 8%, 현대일렉트릭 7%. 많이 오르는 애들이 더 올랐고 오늘은 또 전선주도 같이 갔습니다. 가온전선, 대원전선이 10%대씩 상승을 했고 대원전선도 6.5%씩 많이 올랐고 대한전선이 6.5% 정도 많이 올랐습니다. 뭐 기타 삼성전기도 한 5% 정도 오늘은 상승했고요. 삼성전기도 요즘엔 유리기판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올라가는데 유리기판 관련된 뭐 여러 수혜주로 분류되는 기타 종목들 등 많이 올랐고 뭐 상한가 간 종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섬유유복이나 운수창고 어저께 많이 올랐던 해운주들은 좀 조정을 좀 받았고 HBM 관련주들 오늘 많이 급등을 했는데 한미반도체는 또 많이 올라서 그런지 오늘은 또 한 5% 정도 조정을 받았네요. 뭐 오른 거 생각하면 5% 조정은 뭐 조정도 아니고 그렇죠. 크진 않죠. 그렇죠. 살짝 그냥 양보했다. 다른 애들한테 살짝 양보했다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에 5조 2천억 규모로 반도체 공장 건설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어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미국 내에는 이제 하이닉스의 첫 번째 공장이고요. 연내 착공해서 28년도 하반기부터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주요 품목은 HBM 등의 이 커스터마이즈드 제품들을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리포트 보니까 이 커스터마이즈된 칩들 요 시장이 굉장히 좀 전망이 좋은데 유안타에서는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연평균 30%씩 이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공격적으로 좀 하이닉스도 투자 결정을 한 것 같고요. 반도체 공장 건설을 하려고 하니 뭐 소부장들 안 올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미국에다 또 지으니까 요즘 또 전력기기들이 이제 미국에서 엄청난 쇼티지지 않습니까? 미국 주식들 중에서도 전력기기주들이 뭐 쉼없이 올라가던데 한국에서도 이제 그 미국의 수주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매출 비중도 원래 좀 내수 비중이 컸다가 뭐 수출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고 이제 수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급등한 회사들 중에 뭐 이오테크닉스가 오늘 20% 정도. 이건 꽤 높은 주식인데 가격이. 그렇죠. 뭐 일본 디스코사가 독점하고 있는 장비를 좀 국산화하려는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유진테크, 하나마이크론, 한양디지텍, PSK홀딩스, 주성엔지니어링, ISC, 뭐 AD테크놀로지 뭐 다양하게 오늘 반도체에서 급등주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참 문제가 뭐냐면 이 미국의 전략은 저거예요. 미국에 공장 짓게 하면은 미국 사람 뽑겠어? 한국 기술자 가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도 공장을 지면 미국 사람을 뽑겠냐고. 기술자로. 한국 기술자를 영입 데리고 가겠죠. 네. 그러면 그 하이닉스가 먼저 갔는데 그 한국보다 살기 좋잖아. 집값도 싸고. 그럼 이제 와이프들이 그냥 여기 살았으면 좋겠어. 뭐 이런다고. 그럼 살살 꼬셔가지고 미국에 남게 하는 거야. 그럼 뭐 하이닉스에 있든 어디 다른 데 있든 상관없잖아요. 미국에만 있으면. 그런 식의 전략을 취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그것도 뭐 큰 그림 중에 하나는 아닐까. 네. 이때까지 그런 식으로 좀 그 무형의 국부 유출도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이렇게 되면 국내에는 참 공장이 밖에서 지어지면 참 좋지는 않죠. 네. 미국이라는 나라는 좀 장기적으로 봐도 굉장히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미국이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고, 우리나라는 지금 이 내수 성장도 좀 걱정이 되는데, 이런 그 첨단 산업들, 성장성이 높은 산업들은 더더군다나 이제 국내에다 안 짓고 해외에다 짓고 하다 보니까 뭐 고용 창출이나 이런 효과도 국내에는 전부 다 이제 없고 해외에다만. 근데 뭐 그 기업주 입장에서는 그 인력 풀이 미국하고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싸게 좋은 인력을 구하니까 또 굉장히 뭐 또 그렇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뛰어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죠. 뛰어나지 않습니까? 네. 네. 미국에서 이렇게 이 가격에 못 얻지. 네. 미국은 가격을 많이 부르지. 네. 그리고 오늘 뭐 HBM 다 좋은데 오늘 하나 급락한 회사가 있어서 왜 그런지 봤더니 이제 프로텍이라는 회사가 이제 6.6%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오늘 두 자릿수로 좀 많이 빠졌다가 낙폭을 조금 줄였는데, 특이하게 이제 과거 사업 보고서에 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좀 누락했다는 혐의로 뭐 자본시장법 뭐라고 할까요? 자본시장법을 뭐 어겼다는 혐의를 받아서 검찰 기소가 됐다고 합니다. 네. 이게 16년도, 17년도, 18년도 이제 옛날 사업 보고서가 이제 대상이고요. 검찰 기소는 22년도 4월 달에 증선이가 검찰 통보를 처음으로 했는데 그에 따른 이제 후속 조치라고 합니다. 이 프로텍의 2대 주주가 엘파텍이라는 법인인데, 프로텍의 임원들이 설립한 회사라고 하네요. 네. 현재는 2대 주주로 있는데 대부분 매출이 프로텍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특수관계 법인이고 관계가 굉장히 밀접한데 관련된 공시를 제대로 좀 안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검찰 조사까지 갈 정도면은 굉장히 좀 보통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 이제 예전 일이 기 때문에 당장 막 작년 보고서나 뭐 올해 보고서 앞으로의 실적 이런 거에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다만 이제 대표이사나 임원 등이 막 재판을 받는다고 하니까 보통 이제 설마 이게 횡령 쪽으로 연결이 되고 횡령이 일정 금액 이상 되면 뭐 거래 정지가 되거나 이런 것까지 좀 걱정을 해서 주가는 좀 낙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이제 운의 영역인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이제 정말 이제 좋은 회사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임원이 횡령을 해가지고 상장 폐지가 되는 사례가 뭐 저 대학생 때지만 있었거든요. 네네. 그거 보니까 참 쇼킹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정말 뭐 미리 알고 피할 수도 없고 참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되려면 규모가 좀 큰 회사를 하면 횡령이 나더라도 회사가 문을 닫고 이러진 않으니까 그런 것도 고민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근데 또 오스템 같은 회사도 굉장히 큰 회사인데. 상장 폐지된 게 아니고 상장을 폐지시킨 거죠. 이 자진 상폐니까. 그 전에 이제 횡령 사고가 그렇죠. 몇 천억 단위로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회사가 휘청거리진 않잖아. 그렇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내일은 대망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하는 날입니다. 1분기 실적은 모두가 주목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기대감이 점점 엄청나게 커졌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5조 영업이익을 예상을 할 때도 놀랐는데 지금 오늘 나온 리포트를 보면은 뭐 하이투자에서는 5.4조 원 전망했고 유안타에서는 5.7조 넘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6조 가까이 전망치가 나오고 있으니까 진짜 지난 분기에 적자 탈출해 막 이랬었는데 말이죠. 이게 참 불안한 게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에. 실적 발표 나오기 직전까지 이렇게 컨센이 막 상향이 되면서 기대감에 막 올라간다면, 만약에 이 기대치에 부응을 못하면 낙폭이 좀 있을 수 있고, 설령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세론으로 또 빠질 수도 있거든요. 이게 참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 삼성전자의 이때까지 실적 발표 날들을 보면은 이때까지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빠진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또 이번 불안함이 좀 증폭되는데, 어쨌든 뭐 단기에 그런 일이 설령 있더라도 뭐 앞으로의 반도체 업황을 보면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정도까지는 무상향이 거의 확실해 보이니까. 네, 그렇죠. 과연 시장이 과거하고 똑같이 세론, 그러니까 서프라이즈 후 매도
인지 좀 궁금해집니다. 네. 지금은 어디까지 갈지 가늠하기가 조금 어렵긴 한 게요. 뭐 기존의 이제 반도체 업사이클, 다운사이클을 대비해서 본다면 네. 지금은 상당히 이제 밸류 과거 평균치보다는 많이 상단에 있거든요. 근데 또 이번에 좀 다르게 봐도 될 게 좀 AI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려서 업사이클, 네. 그러니까 업사이드가 조금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제 그 끝이 어디일까 가늠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이제 유안타에서는, 반도체 부분에서 1조 8천억 흑자가 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 하이투자에서는 0.8조 흑자가 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네요. 오늘 나온 리포트만 봐도 이렇게 1조 원 이상의 괴리가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디스플레이는 한 0.4조 둘 다 비슷하게 추정을 하고 있고, 하이투자 자료에서는 이제 휴대폰 쪽에서 한 4조 가까이 벌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S24가 기대되나 봐요. 네.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온디바이스 A라고 해서 AI가 탑재가 되었고, 3월 말쯤에 S23 1년 전 모델 있잖아요. 그거랑 이제 폴더블 폰 5 시리즈의 S24에서 사용하고 있는 AI를 사용할 수 있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23에서 이제 업데이트를 한번 해봤는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뭐 특별하게 엄청난 이제 새로운 AI 기술이 탑재됐다기보다는 다른 데에 있었던 뭐 예를 들어 네이버가 제공하고 있었던 AI 그런 것들을 뭐 탑재를 한다던가, 네. 뭐 음성 녹음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요약까지 해준다던가, 뭐 사진으로 찍었을 때 그 사물을 검색할 수 있게 동그라미 쳐가지고 뭐 이런 기능이라던가 네. 새로운 기능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그 뭐 통화할 때 자동으로 이제 뭐 통역해주고 이런 것들 보니까 참 통역사들, 번역가들은 조금 일거리가 조금 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좀 신규 창출하는 일자리도 많이 있겠지만 그와 반대되는 쪽도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이제 인문학적 베이스나 이런 어떤 기초 학문을 좀 더 많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번역도 감칠나게 해줘야 되잖아 이제는. 기본은 이미 그 번역 굉장한 프로그램이 하나 나와 있어요. 뭐더라 무슨 D인가 있어. 뭐 있어. 이런 거 까먹었다. 엄청나요. 그거한테 다 해서 해주고 기본으로 하고. 그 사이사이 걔네가 제대로 못하는 거 감칠나게 해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최근에 좀 그런 상황이 있는데 미국에서 나온 책이 한 달이면 한국에서 번역돼서 나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효율이 확실히 올라갔죠. 그렇죠. 네. 네, 효율 이야기하니까 또 오늘 발표된 자료가 또 있습니다. 네. AI가 과연 우리 삶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해주고 그것이 수치화했을 때 어느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주느냐를 네. 과기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결론만 먼저 얘기하면 연 한 310조 원 정도의 효과가 있다라고 하고 3년 동안 GDP를 1.8%포인트 올리는 효과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과기부하고 베인컴퍼니랑 컨설팅사하고 같이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산업 전반적으로 AI를 성공적으로 도입을 했을 때 2026년 기준으로 310조 원의 경제 효과를 전망을 했는데요. 일단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유형별로 보면은 AI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게 187조 원, 네. AI로 신규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123조 원에서 합해서 310조 원 정도로 계산을 했고, 분야별로는 서비스업, 제조업이 가장 큰데 세부적으로 보면 금융업이 가장 큰 이제 경제적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이 유통, 그 다음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 다음이 의료, 그 다음 석유화학, 법률회계, 그 다음 게임, 그 다음 물류, 자동차 기계, 이쪽 순으로 거의 뭐 전 산업 분야에 걸쳐서 AI가 끼치는 영향이 그 경제적 효과가 다 막 몇십조 단위로 커지는 이런 자료를 볼 수가 있는데, 뭐 어느 정도 이제 어렴풋하게 다 예상은 했지만 이게 좀 수치로 보니까 상당히 좀 성공적으로 좀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시작을 우리가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써보니까는 약간 불안한 마음이 있어. 애들이 가끔 틀린 말들을 계속 해주니까. 그래 차라리 그냥 좀 구글링? 요즘에는 오히려 다시 구글링으로 넘어가요. 뭐 이런 거 찾을 때. 근데 이제 이 구글링은 뭐냐면 하나의 단편적인 얘기는 해주지만 섞어서 해주진 또 않거든요. 그래서 그 섞어서 해주는 거를 한번 보고 그 AI가 해주는 답변을 듣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단편적인 거를 찾아서 조금 확인하거나 뭐 이렇게 작업을 아직까지는 좀 해야 되는데 좀 갈수록 좀 좋아지겠죠. 근데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좀 잘해. 그래서 떡 믿고 이렇게 그냥 해.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닐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좀 걱정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제 있겠죠. 네. 처음에는 뭐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이고 네. 점점 해결을 해나가야 될 것 같고 뭐 삼성전자가 또 최근에 또 가전사업부에도 AI를 많이 적용을 하겠다라고 네. 어저께인가 좀 발표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참 기대가 됩니다. 네, 뭐 냉장고도 일반적으로 그냥 냉장고가 아니라 뭐 새로운 기능들을 많이 탑재를 하고 뭐 일반 네. 모든 쓰는 가구들에 조금 더 사용자 편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좀 탑재를 한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요즘 뭐 로봇 청소기만 봐도 아주 놀랍잖아요. 네. 네. 매트는 그렇죠. 알아서 이제 걸레질을 안 하고 걸레질 싹 위로 올려버리고 쓸기만 하고 한다던가 이렇게 참 기능들이 점점 발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들 많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리기판이라는 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존에 있는 플라스틱 기판을 썼는데 이거를 유리로 대체를 하는 거고 MLCC를 이 겉에가 아니라 안에다가 심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MLCC가 차지하던 공간을 조금 줄여서 그 공간에 반도체 칩을 더 넣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밀집도가 향상이 되고 기존보다 더 딱딱하기 때문에 세밀한 회로 형성이 가능하고 네. 그래서 기판 두께도 한 25% 감소하고 소비 전력도 한 30% 감소되고 뭐 모든 게 좋다고 합니다. 유리기판 채택하면은 이제 미세 공정을 한 2-3대 정도 더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 뭐 꿈의 기술이라고 불리는 것 같긴 합니다. 네, AI 투자가 이렇게 늘어나면 앞으로는 뭐 상용화돼야 되는 이제 필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26년도부터 이제 인텔, 엔비디아, AMD 이런 회사들이 좀 유리기판을 채용을 할 걸로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오늘 뭐 관련해서 SKC가 자회사 앱솔리스를 통해서 이제 유리기판 생산을 한다라고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 16% 정도 상승을 했고 저는 뭐 처음에 뭐 동박 회사들 왜 이렇게 세지 했는데 동박뿐만 아니라 이런 유리기판 관련주로 해서 같이 네.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도 한 5% 올랐고 뭐 캠트로닉스도 25% 상승을 했고 다 유리기판으로 엮인 회사들이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YC캠은 뭐 상한가를 갔네요. 유리기판용 뭐 소재 만드는 회사인데 여러 가지 좀 핫합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밸류업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세제 개편을 신속히 좀 통과하도록 추진을 해보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미생 토론에 관련 후속 조치에 대한 회의를 오늘 진행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22대 국회가 구성이 되면 좀 최대한 빨리 통과를 시키도록 하겠다라고 의지를 좀 표명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배당과 자사주 소각하는 기업들의 법인세 혜택 주겠다. 그리고 배당받는 주주들한테 법인 소득세 요거 경감하는 방안 이런 거 추진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동안 좀 조정받다가 오늘은 조금 반등을 했네요. 뭐 메리츠나 하나금융, 뭐 신한지주, KB금융 이런 데 3에서 5% 사이로 좀 많이 상승을 했고 은행주도 그렇고 지주사도 그렇고 뭐 현대기아차 다 골고루 오늘은 좀 반등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한화라는 회사가 최근에 좀 공시를 굉장히 바쁘게 내고 있습니다. 어제 4개나 했어요. 네, 2차 전지하고 이제 산업용 기계 사업을 일단 물적 분할하기로 했는데요. 요즘에 참 좋은 게 이런 물적 분할이나 인적 분할 할 때 매수 청구 권리를 주는 게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예전에 이런 거 안 주면은 뭐 주가가 빠져버리기도 했는데 어느 정도 매수 청구를 해주니까 그 이하로는 빠질 이유가 없고 오히려 기대감 때문에 상승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반대하는 주주는 뭐 28,394원에 매수 청구가 가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추가로 또 나온 공시가 계열사들 뭐 하나오션이랑 하나솔루션에 여러 가지 이제 영업자산들을 양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돈 받고 파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기업 가치 증진이 목적이라고 하는데 일단 하나오션에는 플랜트 사업 관련된 자산을 2,100억 정도에 양도를 했고 또 네. 풍력 사업 관련된 자산을 1,800억 정도에 양도를 해서 하나오션한테만 4,000억 정도를 받고 영업자산들 넘겼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이 4,000억을 사실 뭐 사온 거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 법인에다가 또 1,800억 정도 이상 증자도 진행을 하면서 최근에 좀 플랜트 시장이 해양 플랜트 시장이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좀 사업 확장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솔루션에다가는 한화 지주회사가 태양광 장비 사업 관련된 자산을 양도를 했습니다. 양도가는 한 370억 정도가 되고요. 그럼 이게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 오늘 여러 증권사에서 코멘트를 했는데 보면은 전반적인 톤이 아직은 좀 중립적이다 이런 톤인 것 같아요. 일단 좀 회의적인 코멘트가 많았는데 네. 삼성증권에서는 인수를 위한 이 자금 여력은 하나오션이 충분하지만 인수한 자산의 적정성 검증은 좀 필요하다. 네. 네, 해양 플랜트 사업을 하는 하나오션에 육상 플랜트 사업이 가져올 시너지는
의문이다. 네, 과거에 풍력 원천 기술을 하나오션이 보유했었는데 과연 이 풍력 사업부를 인수를 하는 게 자체 역량을 확보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지를 증명할 데이터도 좀 필요하다. 네,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주셨고 NH에서도 이제 중립 의견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즉각 유출되는 현금은 많은데 이에 비해 단기 실적을 기여하는 정도는 좀 낮아 보인다. 네. 신규 인수한 사업부에서는 이제 사업 기간이 길고 운전 자본이 증가하는 점은 좀 부담 요인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운전 자본이라고 하는 건 이제 사업에 필요한 뭐 단기에 필요한 자산들이고 뭐 매출 채권이나 뭐 재고 자산 등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현금 흐름이 조금 안 좋아지잖아요. 그런 부정적인 효과를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저희들은 이렇게 보이잖아요. 아들이 3명 있잖아. 꼭 그런 게 먼저 보여. 이런 거 있으면. 게다가 하나 지주회사가 총 자산이 수십조예요. 시가총액 2조밖에 안 했다. 2조 초반. 근데 2조 초반인 회사, 그러니까 그런 회사의 자산을 파는데 과연 어떤 가격으로 팔았을까? 이 가격이 과연 적정한가? 하는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결국 새 아들을 생각한 이제 회사 분할 작업에 들어간 거 아닌가? 이렇게 줄고 그렇죠. 가지고 그런 생각. 그러면은 그 동안에 하나 주가는 과연 어땠을까? 오른 것인가? 아,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안타까워요. 이런 생각 좀 그만하게 빨리 지주 회사 중에 제일 싼 회사거든. 이 회사가 수십조라니까 총 자산이. 그리고 이것저것 차포 떼도 꽤 되는데. 아, 참. 하여튼 이런 의문을 안 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3년째 이야기하고 있어도 안 되고 있습니다. 한 10년 할 건데. 한 20년 걸릴 것 같아요. 계속 얘기할 거야. 네. 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